수축. 그래서 이제 등척성 수축인데 병적인 등척성 수축이 이제 뭔지, 그리고 병적인 등장성 수축인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병적인 등척성 수축을 이제 하기 앞서서 이제 등척성 수축의 이제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등척성 수축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등척성 수축은 근내압의 변화만 있고 근길이의 변화는 이제 없는 상태인 건데, 근길이의 변화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 예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을 때 근길이는 똑같지만 여기 뭐 책이 한 권 얹어진 거랑 두 권 얹어진 거랑 세 권 얹어진 거랑 이게 이제 근내압은 다 다르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근내압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혈액 순환을 할 때 동맥이랑 정맥이랑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동맥이랑 정맥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렇게 동맥이 있고 이 근육이 있고 정맥, 그 근육이 동맥이 근육으로 들어왔다가 정맥이 이제 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이걸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하면은 동맥이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근내압이 유지가 되려면은 정맥에서도 10이 나가야 돼요. 10만큼. 요게 이제 정상적인 근내압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동맥은 10만큼 들어갔는데 정맥에서는 8만큼밖에 안 나갔다. 그럼 2가 덜 나온 거죠. 그럼 요 근내압은 뭐가 되겠어요? 12. 12가 이제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근내압이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이 비정상적인 근내압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병적인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내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있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병적인 등척성 수축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등척성 수축을 하는 근육들을 주로 이제 자세 유지근이라고 하죠. 정적인 상태로 있을 때 이제 등척성 수축이 주로 되잖아요. 그래서 등척성 수축하는 근육들을 자세 유지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세 유지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흉근, 대둔근, 견갑거근, 능형근, 정거근, 삼각근, 승모근,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 근육들이 병적으로 계속해서 수축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병적인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병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예시로 들면은, 우리 이제 환자분들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론 포지션에 이렇게 눕혔다, 치료 빼대. 근데 이제 이렉터 스파인 머슬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탱탱하거나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 있죠. 딱딱하게. 그래서 뭐 혹시 환자분 힘주고 계세요 했는데도 힘 안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힘 주고 있는 것처럼 딱딱한 상태, 그런 게 이제 등척성 수축이긴 한데 병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제 수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걸로 이제 당 걸린 게 이게 근육이 계속 수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션할 때는 당연히 아프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등척성 수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기전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서 병적으로 이렇게 등척성 수축이 되냐, 근육이. 그거는 이제 계속 이게 병적인 등척성 수축이 자꾸 제가 설명하지만 어떤 상태냐면은 비정상적인 근매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죠. 지속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상태. 근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있단 말은 다른 말로 운동신경이, 감각신경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계속 뭔가에 의해서 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착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운동신경이 포착되어 있다. 그럼 운동신경은 어떻게 포착되냐? 지금부터 이제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운동신경이 어떻게 포착되냐? 신경에는 저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을 이제 목에 살리는, 신경에도 영양 공급하는 신경의 혈관이 있어요. 신경의 혈관. 그거를 이제 발음을 하면 이제 바조 널브럼, 뭐 아메리칸식으로는 베이사 널브럼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경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어떤 뭐 근육이나 이런 거에서 눌려져 가지고 이 신경의 혈관, 그러니까 바조 널브럼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병적으로 흥분하게 돼요. 병적으로 흥분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바조 널브럼이 수축하게 되면은 운동신경이 이제 포착하게 돼요. 운동신경이 포착. 바조 널브럼이 수축하게 되면 어떤 뭐 구조물이나 이런 거에서 눌려져 가지고 수축하게 되면 운동신경이 포착되게 되고, 운동신경이 이제 포착되게 되면은 세 번째로 신경이 병적으로 흥분하게 돼요. 신경이 이제 병적으로 흥분하게 되면은 그 신경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허열 상태에 빠지게 돼요. 허열 상태. 지배받고 있는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허열 상태에 빠져요. 전반적으로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근육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근육의 지속적 수축. 이렇게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됐다 보니까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게 되면 동맥이나 정맥혈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이렇게 방해가 되면은 이제 동맥혈에서 그 신선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원활하지 않게 돼요. 동맥혈에서 산소 공급과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근육이 수축할 때 미오신 헤드가 이 필라멘트에 결합을 해가지고,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해가지고 크로스 브릿지를 이루면서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기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수축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려면은 ATP가 이제 합성이 돼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기전에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양분 공급이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ATP도 원활하게 이게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브릿지 이런 게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수축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ATP 생성도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아예 뭐 차단되기 아니고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축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뭐 공급이나 ATP가 어느 정도 뭐 생산되고 차단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속적인 수축 상태의 뭐 정도는 다르겠죠. 뭐 이게 심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당 걸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아플 정도로 심하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당 걸린 거나 이런 거는 신경이 포착된 지점을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승모근 당 걸려가지고 승모근을 이렇게 잡고 왔어요. 당연히 뭐 평가 이런 거 안 해봐도 이 담이 걸렸기 때문에 평가 이런 게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승모근이 아파서 왔으니까 승모근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승모근을 지배하고 있는 부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것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럼 부신경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주행 통로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거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아는데 이제 그 부신경은 이 SCM의 중간부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 SCM이 뭐 자세가 뭐 부정렬이라든가 해가지고 SCM이 이제 긴장이 돼 있으면 SCM의 근압이 증가돼 있으면 이 부신경을 지나간 부신경 압박을 하겠죠. 그래 되면은 여기가 계속해서 이제 승모근에 담이 계속 걸리는 거 계속 지속적인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SCM에 신경이 포착된 지점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승모근을 또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이 포착된 거는 어떻게 찾냐? 근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공교롭게 치료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근육에 문제 있는 곳과 문제 없는 곳은 만져보면 환자분의 그 표정이 달라져요. 압통점이 있어요. 압통점. 그래서 그 압통점을 중점으로 요 주변 그러니까 아무 압통점이나 찾는 게 아니고 신경이 주행하는 통로 주변의 압통점을 찾아서 신경이 포착된 점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상적으로도 제가 치료해봤을 때 좀 효과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병적으로 계속 수축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이제 눌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감각신경을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지배 당하고 있는 근육이나 요 관절 쪽으로 감각 이상이나 저림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이게 탈출해가지고 고체로 변하면서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저릴 수도 있지만 이 근육이 이런 형태로 의해서 그 신경을 압박해서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직접 치료한 환자분인데 이제 내가 대체로 치료를 들어갔는데 그 환자분이 이제 호소하신 거는 요 안쪽에 요 근육 안쪽 내전근부터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범위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걸으면 더 심해지고 계속 저리고 뭐 마취된 느낌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전 선생님이 이제 치료를 한 거 보니까 뭐 근동원 순수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뭐 한 제가 때 8회차 한 달 정도 그 두 달 정도 하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뭐 디스크적인 부분도 없었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꾸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제 요게 생각나가지고 요 안쪽에는 그 사페네우스 nerve로 해가지고 복제 신경이 거의 요 내전근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이제 압통점 찾아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특정 지점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만지니까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냥 소리 지를 정도로 갑자기 엄청 제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지점 찾아서 치료를 하고 그 환자분이 이제 일주일 뒤에 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치료받겠다 하셔가지고
네, 물어보니까 그날 치료받고 제가 또 마사지 한 방법도 좀 알려드렸는데 하고 일주일 정도 괜찮아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치료받고 해서 이제 거의 안 날 정도로 뭐 2시간 3시간 걸어도 그런 뭐 저림이나 이런 게 안 날 정도로 좋아지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뭐 컨셉하고 플러스해서 이것도 추가해서 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면은 엄청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등척성 수축은 이런데 혹시 이해가셨습니까? 네, 최대한 천천히 제가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병적인 등장성 수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적인 등장성 수축. 그럼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장성 수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장성 수축은 이제 근내압의 변화는 없고, 근내압의 변화는 없고 근길이만 변하는 거예요. 근길이의 변화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근내압의 변화는 없고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을 그 컨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컨센트릭 컨트랙션. 그리고 근압에 마찬가지로 변화는 없고 근육이 길어지면서 이제 수축하는 것을 이센트릭 컨트랙션 컨트랙션이 하는데, 이 등장성 수축 그러니까 콘센트릭 컨트랙션, 이센트릭 컨트랙션은 어느 부위에 신체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손목, 손가락, 손목, 발가락, 발목 같이 움직임이 활발한 관절에 많이 일어나요. 이 손목, 발가락, 발목과 관련된 근육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런 등장성 수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등장성 수축이 이제 병적으로 이제 등장성 수축이 하려면은 그 기전은 뭐냐면은 일단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어느 근육에 손상이 와야 돼요. 근데 손상이 어떻게 오냐? 뭐 이센트릭 콘센트릭 컨트랙션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부하가 만약에 가해졌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손상을 입겠죠. 그때 손상을 입고, 그리고 이센트릭 컨트랙션과 그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할 때, 반복적인 스트레칭과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할 때 그때 또 손상이 와요. 그리고 그때 손상이 오는데, 그 손상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오냐? 다시 말씀드린 이센트릭 컨트랙션 그리고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할 때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콘센트릭 컨트랙션이나 인센트릭 컨트랙션을 할 때 부하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부하가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막 힘을 줄 때 뜨끔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손상이 오는데, 어디에 손상이 오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팔을 굽힐 때 이 정지부에서 기식으로 에너지가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지부에 있는 힘줄을 당겨줘야 이게 플렉션이 되겠죠. 그럼 정지부에 이 힘줄을 당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머슬벨리, 요 근복에서 나와요. 근복에서. 그리고 그 힘의 무게 중심점도 요 근복에 있어요. 그래서 근복에서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근복의 손상이 생겨요. 근복, 머슬벨리, 가장 이 도드라지는 부분. 근복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근육이고 이게 텐더님은 아까 이런 거에 의해서 근복에 이제 손상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 손상이 왔다. 그럼 이게 찢어진 만큼
이제 치유 과정에서 메꿔줘야겠죠. 이 찢어져서 살짝 늘어나 있으니까 뭐가 머슬 스핀들이 머슬 스핀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 벌어진 거를 이제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cm였다. 이게 찢어진 만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cm로 메꿔졌다. 그럼 그만큼 이 힘줄부는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요런 현상이고, 요런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상이 오면은 그래서 뭐 캐스트나 뭐 암슬링 같은 걸로 근육이 짧아진 지점을 딱 만들어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세 손상이 왔는데 이게 뭐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이 미세 손상이 왔는데 처방을 뭐 암슬링이나 캐스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 미세 손상을 받은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미세 손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생활을 하려면은 근육이 이 짧아진 채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이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짧아진 거를 자꾸 유지하려면은 신경 포착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포착이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수축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적으로 신경 포착을 한다 해서 보상적 신경 포착이래요. 보상적 신경 포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미세 손상이 왔는데 우리 치유 과정에서 이게 미세 손상이 와서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머슬 스핀들이 발동해서 다시 짧아져요. 이 손상 받은 만큼 메꾸기 위해서 짧아져요. 짧아지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 짧아진 게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려면은 계속적으로 근육이 수축돼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신경 포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상적인 신경 포착이라고 해요. 보상. 그 우리 몸에도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데 신경에도 이렇게 컴펜세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치유 과정에서. 근데 캐스트나 이런 거 했으면은 뭐 이렇진 않겠죠. 근데 미세 손상이 일어난 걸 갖다가 캐스트나 이렇게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걸 이제 보상적 신경 포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상적 신경 포착이 일어난 상태에서 뭐 환자분들 생활하면은 이 힘줄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생활하면은 이제 뭐 볼 당겨진 상태 생활을 하면은 볼막이나 주변 조직에 의해서 이 힘줄이 자꾸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딱딱 맞히는 현상이나 따끔따끔거리는 염증이 발현되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뼈의 튜베로시티나 뭐 에피콘달이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치게 되겠죠. 이 팽팽한 상태에서 등장성 수축을 계속 하게 되면 환자분들 일상생활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염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는 이제 머슬 벨리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외측 상가염이나 이런 테니스 엘보 그런 환자분들이 있으면은 힘줄도 힘줄이지만 머슬 벨리 쪽을 치료해야 이런 원리 때문에 머슬 벨리 쪽을 치료해야 회복이 된다. 통증도 좀 감소할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